일본의 우라하라게 패션의 등장은 엘리트 중심이던 일본 패션계에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비엘리트들도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90년대 초반부터 우라하라에서는 많은 일본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탄생했고, 이 영향으로 2000년대 후반 한국에서도 도메스틱 붐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일본의 패션 무브먼트를 상징했던 우라하라게 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라하라는 한자 그대로 하라주쿠의 뒤, 한마디로 하라주쿠 뒷골목을 뜻하는데요. 우라하라게, 우라하라 브랜드는 하라주쿠 메인 거리인 다케시타 거리를 지나 당시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했던 캐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가게를 시작한 의류 브랜드들을 일컫습니다. 우라하라게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후지하라 히로시의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라하라게라고 불리는 브랜드들은 후지하라 히로시의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 시작한 인맥 브랜드라고 정의해도 될 정도이죠. 그렇게 일본에서는 후지하라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히로시는 펑크 음악에 빠져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1982년 신주쿠에 위치한 디스코 클럽인 츠바키 하우스에서 개최한 런던 라이트라는 패션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상으로 런던행 비행기 티켓이 주어졌고, 섹스 피스톨즈 같은 영국 펑크 밴드를 좋아했던 히로시는 곧장 런던으로 향하게 됩니다. 런던에서 히로시는 자신이 동경하던 섹스 피스톨즈의 매니저였던 말콤 맥라렌을 만나 그와 교류하게 되는데요. 히로시가 마음에 들었던 맥라렌은 그에게 뉴욕의 DJ들을 만나보길 권하게 되었고, 뉴욕으로 건너간 히로시는 여기서 힙합 문화에 빠지게 되었죠. 히로시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83년 일본 최초의 리믹스 DJ로 데뷔했으며 85년에는 힙합 그룹인 타이니 펑크스를 결성합니다. 히로시는 일본의 힙합 음악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1986년에는 일본의 서브컬처를 주로 다루는 매거진인 타카라지마의 라스트 오지라는 타이틀로 미국 음악과 패션에 대한 칼럼을 쓰기 시작했죠. 칼럼은 성공적이었고, 라스트 오지는 TV 프로로 편성되기도 합니다. 당시 히로시는 라스트 오지의 취재차 방문한 LA에서 션 스투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히로시는 단숨에 션 스투시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듬해 스투시가 인정한 스투시의 동료를 뜻하는 IST의 일원이 됩니다. 이후 일본에서 스투시 매장이 오픈했을 때 히로시는 스투시가 일본에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죠. 1988년 히로시는 메이저 포스라는 클럽 뮤직 레이블을 만들어 하라주쿠 뒷골목의 아티스트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는 후에 네이버후드를 만든 타카지와 신스케도 있었죠. 히로시가 래퍼이자 DJ로 꾸준히 활동을 하던 중 후에 카버용트를 설립한 스케이팅은 미국에서 스케이트보드 브랜드들이 티셔츠를 만들어 파는 게 인기를 얻자 히로시에게 티셔츠를 만들어 팔자고 제안했고, 이 둘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했던 하라주쿠의 뒷골목 캐스트리트에 1990년 구디너프라는 브랜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히로시의 구디너프는 일본에서 패션 디자인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최초로 만든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구디너프는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숨겼죠. 후에 인터뷰에서 히로시는 자신이 DJ로 이름을 알렸기에 의류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옷을 그 자체로 봐주지 않을 것 같아서 숨겼다고 말합니다. 구디너프는 주로 미국의 서브컬처와 펑크적인 요소에서 영감을 받은 그래픽을 사용하여 스트릿한 무드로 브랜드를 연출했습니다. 그렇기에 시부카지 이후 새로운 문화의 물결을 열망했던 도쿄의 젊은이들은 구디너프의 미학에 매료되었죠. 또한 가격은 해외 명품 브랜드만큼 매우 고가였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점들이 반항아적이라는 인식을 주어 도쿄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이슈몰이를 하였고, 그들을 하라주쿠 뒷골목 우라하라로 모이게 합니다. 힙합 음악에 빠져있던 나가오 토모아키, 일명 니고는 히로시의 타이니 펑크스를 보고 그를 동경하게 됩니다. 또 히로시가 연재하고 있던 라스트 오지의 영향을 받아 문화복장원의 잡지 편집자 코스에 다니기 시작하였죠. 여기서 그는 언더커버의 창립자 준 타카하시를 만나게 됩니다. 준 타카하시는 런던 나이트를 통해 히로시와의 친분이 있는 상태였는데, 토모아키가 히로시를 동경한다는 걸 알자 히로시에게 그를 소개시켜주게 되었고, 그렇게 둘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당시 토모아키가 자주 가던 하라주쿠의 옷가게 점장이 토모아키가 히로시를 닮았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히로시의 2호인 니고라 불렀고, 그게 마음에 들었던 토모아키는 니고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죠. 91년 니고는 준 타카하시와 함께 히로시가 연재했던 라스트 오지를 계승한 라스트 오지 2를 연재하기도 합니다. 93년 이 둘은 히로시에게 영향을 받아 노웨어라는 편집샵을 열게 되었죠.
당시 타카하시는 이미 언더커버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언더커버 옷을 진열해 팔기 시작했고, 니고는 한쪽에 자신이 셀렉해온 물건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근처에 비슷한 물건을 취급하는 샵들이 생겨나자 니고는 타카하시처럼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히로시를 통해 알게 된 스케이팅에게 도움을 받아 A Bathing Ape라는 브랜드를 설립합니다. 베이프의 정식 명칭은 A Bathing Ape in Lukewarm Water로 번역하자면 미지근한 물에 잠긴 원숭이란 뜻인데요. 이 이름과 베이프의 대표적인 원숭이 로고는 당시 혹성 탈출에 빠져있던 니고를 보고 스케이팅이 93년 발간한 인과 철도의 여행이라는 일본 소설의 원숭이 사파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노웨어가 시작되고 1년 뒤인 1994년 메이저포스에서 일하던 타카지와 신스케는 히로시의 지원을 받아 자신이 좋아하던 런던 펑크나 바이크 문화를 기반으로 한 네이버후드라는 브랜드를 설립합니다. 같은 해에 준 타카하시는 히로시와 함께 아나키 포레버 포레버 아나키라는 일명 AFFA라는 브랜드를 설립합니다. 그들은 반문화적인 펑크 본질의 컨셉을 유지하며 체게바라, 스탈린 등의 역사 문화적 인물들을 예술로 담아냈습니다. AFFA는 꽤나 인기가 높았지만 정기적으로 물건을 발매하지 않았고 한정판으로 판매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AFFA를 사기 위해 매장 앞에서 발매 시기를 예측해 캠핑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한정판을 구매하기 위한 캠핑 문화의 시초가 되었죠. 80년대 후반 준 타카하시와 함께 도쿄 섹스피스톨즈라는 이벤트성 밴드로 활동했던 이와이 하루키는 95년 바운디 헌터라는 브랜드를 오픈했고, 같은 해 히로시는 평소 자신이 좋아했던 가방 회사인 포터에게 애플에 파워북을 넣을 가방을 만들자고 하여 구디너프와 함께 콜라보로 가방을 출시합니다. 이는 의류 브랜드들 간의 최초의 콜라보였고, 콜라보 이후 포터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합니다. 1996년 네펜데스에서 근무하던 타카히로 미야시타는 넘버9이라는 브랜드를 설립합니다. 비틀즈의 레볼루션 9에서 영감을 얻어 브랜드명을 칭했고, 밴드와 펑크 음악의 영감을 얻은 착장들을 선보였습니다. 같은 해에 네이버후드의 설립자 타키자와 신스케의 아는 동생이었던 니시야마 테츠가 MA1이나 피시테일 파카 등의 밀리터리 웨어를 중점으로 한 더블탭스를 설립합니다. 1998년 히로시는 3년 전 협업으로 인연을 맺은 요시다 포터의 요시다 키츠유키와 함께 헤드포터라는 포터의 세컨 라인을 설립하고 자신의 매장 1층에 헤드포터의 전문 플로어를 만들었죠. 같은 해 슈프림이 다이칸야마에 매장을 오픈합니다. 슈프림은 구디너프, 네이버후드 등 도쿄의 여러 우라하라계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일본의 우라하라 씬의 입지를 넓혀주었죠. 비슷한 시기에 아파스에서 일하고 있던 키요나가 히로우미는 히로시의 도움을 받아 세련된 일상복이라는 콘셉트의 소프를 만들었고, 99년에는 FC 리얼 브리스톨이라는 가상의 축구팀 브랜드를 히로시와 함께 전개하기도 합니다. 니고는 히로시의 도움으로 스차다라파나 유리 등의 일본 힙합 그룹들에게 베이프의 옷을 협찬하며 인지도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도쿄 일부에서만 인기가 있었죠. 베이프가 본격적으로 일본 전역으로 인기를 끌게 된 건 1997년 당시 일본의 국민적 스타인 기무라 타쿠야가 아로나민시 광고에서 베이프의 카모 패턴의 스노우보드 재킷을 입은 게 화제를 모으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1998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전역으로 매장을 확대했고, 홍콩에서 샵을 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99년 홍콩 샵을 오픈하기도 합니다. 90년대 후반 우라하라게 씬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러한 붐은 우라하라게 브랜드들이 포진해 있던 캐스트리트의 임대료가 하라주쿠 메인거리 못지않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브랜드를 오픈하고 싶었던 젊은 친구들은 우라하라가 아닌 하라주쿠 근처의 에비스 지역에 자신의 브랜드를 설립하기 시작하였죠. 데비록, 스와거, 맥데디 등의 브랜드가 대표적이었고, 이들을 묶어 에비스계라고 불렀습니다. 그중 이구치 히데이로와 오오스미 다케시가가 99년 설립한 스와거는 카니에나 버지라블로가 애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스와거의 인기는 에비스계의 브랜드들을 메인스트림에 올려놓았죠. 힙합, 밀리터리, 보드 등 다양한 콘셉트의 브랜드가 공존했던 우라하라게 브랜드들과 달리 에비스계는 힙합적인 색이 매우 짙었습니다. 일본의 우라하라게 씬은 2000년대 국내 스트리트 패션에도 영향을 줍니다. 코바자나 무신사, 힙합퍼 같은 패션 커뮤니티들 사이로 우라하라게 스타일이 전파되면서 베이프나 스와거, 마스터피스 등의 브랜드가 유행하였고, 그들의 영향으로 크리틱, 커버낫, 브라운브레스 등 1세대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2000년대 들어서며 에비스계를 포함한 우라하라계 브랜드들의 인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우라하라의 높은 임대료를 이기지 못해 도산하는 브랜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디오롬무 이세탄점이 오픈하면서 에디 슬리먼의 슬림한 스타일이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루즈한 사이즈감이 기본이었던 우라하라 에비스계 스타일이 진보한 스타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이러한 트렌드의 흐름은 후에 국내에 스키니 열풍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같은 시기 후지와라 히로시는 굿이너프의 활동을 잠시 중단한 상태였고 나이키 HTM 라인 준비와 헤드포터 등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닌 자신의 인맥과 네임밸류를 활용한 콜라보 디렉션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1994년 프로스케이터 에가와 요시우미가 오픈하고 마스터피스를 전개했던 헥틱은 2008년 사업을 양도하였고 2009년에는 파리 컬렉션까지 치룬 넘버9이 해체 절차를 밟았죠. 니고의 베이프는 2002년 런던, 2004년 뉴욕으로 매장을 확장하며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았고 많은 해외 뮤지션들이 착용할 정도로 성공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우라하라 씬의 침체로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적자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이윽고 2009년 홍콩 기업의 베이프의 모회사인 노웨어를 매각했고 2011년에는 홍콩 IT 기업에 280만 달러의 베이프를 매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라하라계 브랜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서서히 입지를 잃어갔습니다. 우라하라계의 쇠퇴 이후 우라하라를 대표했던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바운디 헌터나 네이버우드는 여전히 우라하라를 지키고 있지만 구닥다리 브랜드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네이버우드는 상황이 조금 낫긴 합니다. 후지와라 히로시는 프라그먼트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기업과 협업을 통해 주로 서포터의 역할로 사업을 전개하는 중입니다. 웃긴 건 이러한 히로시의 스타일 때문에 한때 스트리트 킹이라고 불렸던 그가 낙하산 스타일이라 하여 약간의 조롱을 당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자신이 직접 옷을 생산하거나 디자인하는 게 아닌 기업에 자신의 이름을 팔아 네임밸류를 무기로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니고는 베이프 이후 휴먼메이드를 전개 중이며 유니클로와의 유티라인이나 루이비통과의 협업 등 히로시와 비슷하게 자신의 네임밸류를 이용한 다양한 콜라보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겐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어 성공적으로 쇼를 치렀죠. 2009년 넘버9을 해체했던 미야시타 타카히로는 타카히로 미야시타 더 솔로이스트라는 브랜드를 설립해 활동 중이지만 큰 파장은 없는 편입니다. 에비스계를 대표했던 스와거는 2013년 파산하게 되는데요. 스와거의 파산은 우라하라, 에비스 씬의 진정한 몰락이라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스와거의 디자이너 중 한 명이었던 오오스미 타케시는 미스터 젠틀맨이라는 브랜드를 전개하다 2021년 1월 24일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프의 로고 디자인과 굿이너프, BBC의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했던 뒤에서 우라하라계를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스케이팅은 우라하라계 브랜드들의 생산을 전반적으로 담당했던 히시야마 유타카와 함께 2011년 카브엠트를 오픈해 현재까지 도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 중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인기몰이를 시작해 2000년대 초까지 일본의 패션 무브먼트를 상징했던 우라하라계는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이젠 한 발 뒤에서 일본의 패션 씬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흐름에 저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